입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이종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의 마지막에 했던 통변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사실은 통변이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하고, 그 강의 자리는 주로 이제 살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소위 사주에서 살은 뭐고, 12지시 신살은 뭐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살 중에서 개강살, 그 다음에 또 있죠. 백호살. 자, 개강하고 백호는 그 일주 자체가 아니면 한 주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좀 다른 건데, 12지지신살도 말이 많아요. 이걸로 보는 게 있어서 재밌는 게 있는데, 확률이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괴강과 백호를 하기 전에 이걸로 봐야 돼요. 살을 이해하시려면 자하고 오묘유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신사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진술충미인데, 살은 거기다가 지지하고 있는데, 지지하고요. 자오묘유 있으면요, 뭐와 뭐가 요게 있고 뭐가 있으면 뭐 하다 할 때 주로 홍념, 도화 등등 나올 때는 거기다가 이러한 게 들어가면 돼요. 거기다가 무슨 목욕살 이런 문제예요. 목욕은 살도 아니고 12운성이죠. 동시에 인신사에 그러면 주로 이제 그거죠. 역마. 동시에 사고도 많이 나고. 진술충미가 생기면 뭐가 오느냐. 주로 여기서 많이 있어요. 괴강이란 자체와 백호는 지지에 다 토가 있어요. 그 토 가지고 구박하는지 모르지만 이 토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 뜻은 환절기에 변화가 온다 했지, 그죠? 지구의 변화도 환절기에 큰 변화가 오는데 요때에 큰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괴강 가지고 이제 생기면 말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줄게요. 자, 요거 두 가지가 쓰이는 것이 괴강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여기에 임이 붙고, 그 다음에 경이 붙고, 여기는 또 경이 붙고, 누가 붙고, 임진도 괴강이고, 경진도 괴강이고, 얘도 괴강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진과 술 가지고 쭉 나열한 것이 그냥 괴강일 뿐이죠.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건 연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일주든 시주든 그냥 괴강은 괴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주가 있거나, 동시에 경진, 요것도 괴강이죠. 그 다음에 또 경술, 또 이렇게 하면 무술 되겠죠. 네 개 다 괴강인데, 이게 일주면은, 이게 참 남존엽이에요. 남자가 괴강을 이루면 상당히 총명하고, 사회에서 발전도 많이 하고 성공할 수 있는 큰 제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가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과거 시대에 머리가 좋은 거를 참 나쁘게 보는 모양이야. 아마 여자가 이러면
머리가 좋고 총명하니까 상당한 대단한 남자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능력 발휘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살다가 뭔가 일찍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 시대에 맞았는데 요즘 시대는요. 남자가 능력 없으면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일주가 되면은 여자가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그 능력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많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면 거의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큰 재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나면 자기는 이만큼은 아는데 남자가 참 아는 게 없잖아요. 그 남자가 능력이 참 딸리게 돼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여자가 뛰어나니까 남자가 고개 숙이다가 집 나와서 살겠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 마시러 가고 자꾸 술 마시고 아니면 집 밖에 나돌다 보면 사고의 확률이 높잖아요. 집에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하고 괴로워서 집에 못 가고 고개 숙이고 일주일에 한 이틀 가보세요. 그럼 밖에서 5일을 보내는데 당연히 사고를 당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집 안에서 남자가 인 경우엔 이러한 사주의 여자의 남편인 경우엔 마음의 안정을 못하고 집 밖을 돌다가 잘못하면 객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맞느냐? 요즘 시대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요즘에는 능력 있는 사람 구했으면 내가 만약에 능력 있는 여자 만났으면요. 저 이거 안 하고 집에서 전 책만 봐요. 저 하는 게 책 보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집에 거의 안 가지만 하여간에 집에서 가만히 책 보기 제일 낫지 뭐 하러 밖에 다녀요. 들어오면 밥 주면 되죠. 전 밥도 잘하거든요. 하여간 이제 이런 식의 그 논리가 현대에 와서 맞지 않다. 단지 이러한 그 특성이 상당히 총명한 그 특질이 있고 남들이 볼 때 좀 개빡해요. 남들 생각보다 훨씬 앞서니까 좀 개빡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비를 맞추기 힘들어요. 방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하고 산다. 뭐 해달라 하면 그냥 그거 하면 되지. 그 말 될까 하면 안 돼요. 뭐 창남젓이 맛이 없으니까 다음에 명란을 바꿔라. 나 얼른 바꿔주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의 여자분들이 향후 남자와 같이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볼 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이 여자 일주가 개강이니까 남편이 일찍 사명한다더라. 이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야 너는 앞으로 남편 이제 부인 잘 만났으니까 아드님한테 자 너는 큰 발전 없으니까 반찬 빨리 열심히 배워라. 살림 배우고 그러면 되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자가 일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럼 남자가 고개 숙이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좀 배워야죠. 애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이 괴강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나는 그 원인이라는 게 집에서 보자고요. 이제 여자가 볼 때는 자기는 이제 거의 공부를 했건 말건 떠나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건만 떠나서 자기의 생각은 진짜 박사 수준의 생각이 사람은요. 항상요. 이런 분들은 공부 별로 안 해도 많이 깨우쳐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남편이 저 인간이 박사를 받았는데 이거 아주 살다 보니까 박사가 아니고 완전히 유치원생이네요. 그러면 이제 말로 딱 무시하게 돼요. 야, 너 박사면 뭐하냐 이것도 모르는 게.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박사학위 안 받고도 여자분들이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교수 위에 서 있어요. 그것도 무슨 강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질이 상당히 총명한 거죠. 남자가 또 이러한 경우에 태어났으면요. 승부심도 아주 강해요. 또 자기에 대한 그 관리에 철저하고 성공하기만 그게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공부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을 이루어요.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경우죠. 근데 이러한 사주에 운이 나빠가지고 많이 못 피웠다. 운이 나빠서 많이 못 피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기는 최소한 살면서 공무원 1급을 지낼 사람인데
묘하게 운이 나빠서 만년 6급, 7급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만이 엉뚱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답답하다 등등. 이래서 이러한 개강사주의 부인도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게 이러한 원리에서 나온 거죠. 동시에 가만히 보면 자 여기서 경진하면요. 이 경도 아주 강해져요. 경은 술함도 강해지고요. 토생 금되니까요. 이것도 강해지고 임진은 이 임기운이 토에 약하다? 그거 아니에요. 진중에 개가 있지요. 그래서 또 강해요. 수기운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맞지 않는 말은 고개 안 숙여요. 자기가 인정하면 고개 숙이고 인정 못하면 난 고개 안 숙여 하는 그러한 강인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옛날 시대에 너무 강인하면 꼭 나쁘게 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참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궤강이 있다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쓰면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사위 삼을 때나 며느리 삼을 때 이런 경우를 뽑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딱 보자마자 당신 사주에 월주가 궤강에 동시에 백호다. 어디에. 그래서 부친이 통변을 하니까 부친이 납치되었다. 뭐 이런 책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쫙 시리즈 써왔겠죠. 저 나중에 검토해 봤는데 납치된 사람 사주를 풀라고 이게 이런 거지. 똑같은 사주에 다 납치됐느냐? 아니에요. 그럼 이북에 납치된 사람은 사주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럼 누구는 납치되고 누구는 열심히 고기잡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단편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보는 습관이죠. 그래서 궤강이 있는 게 분명히 나쁜 게 아니고 상당한 총명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다. 성격도 특이해서 남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저거 가지고 또 말이 많은데 자, 백호도 역시 다 진술충리 속에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무진이 있죠? 무진 가지고 백호다라고 또 말을 하고 또 정축도 있어요. 얘도 백호다. 백호가 그냥 하얀 호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이 있고 전부 다 토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서 하나 바뀌죠. 을미에서 얘도 토인데 요건 제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갑진이 오고요. 얘도 토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개축과 임술이죠. 이것도 백호, 임술. 이 임술은 아까 했다시피 임진하고 참 비슷하죠. 여기는 수기운이 강해지는 거고 이건 수기운이 강해지진 않지 물론. 하여간 요거를 빼고 이렇게가 전체가 보면 다 토가 있어 지지에. 묘하게 다 토잖아요. 그래서 토가 온 경우를 가지고 많이 궤강이 많이 붙고 백호가 많이 붙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냥 호칭일 뿐이죠. 뭐 이런 경우. 무진이 있고 이쪽에 뭐 갑이 있다. 어떤 사주예요? 갑을 볼 때의 무토는 편제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좀 있으면요. 이 사주에 이것이 백호고 이것이 통변을 하면 편제이므로 이 사람의 부친이나 편제는 또 부인도 해당이 돼요. 아니면 애인. 부친이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다른 말로 그걸 가지고 혈광사라 그래요. 피를 보고 사망한다는 얘기는 피를 토할 수도 있고 뭔가 출혈 문제로 사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맞느냐? 요즘은 참 안 맞아요. 양약도 발달되어 있고요. 미리 다 건강관리살피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많죠. 맹장 수술을 현재 많이 하죠. 과거에 한 30년 전에 이건 대수술이었어요. 간단히 지나가죠. 거기다가 미리 심장 검사도 다 하죠.
저 확률이 과거에 한 30% 맞았다면 현재 와서는 10%도 안 맞게 된 거죠. 이러한 차이가 좀 많이 있게 돼요. 또 제왕절개한 아이 사주를 보고 분석해라. 더 머리가 아픈 얘기죠. 하여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이렇게 또 책에서 쓰고 있고, 그럼 사람들 공부를 해요. 아, 이런 일주의 통변에서 이것이 백호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 갑진이든, 갑진이면 요 갑은 동시에 그거지, 비견. 형제가 뇌출을 한다. 또 지지에 이것이 바뀌면 무토니까 형제나 아버지가 뇌출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맞느냐? 아니에요. 이 와중에 또 여기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가 있고 신이 있다. 백호의 신자신 합수돼서 일로 몰리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 이러한 얘기들 말을 만들면 되죠. 그렇지만 다 맞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겁먹어야 돼요. 내서 죽어서 그러니까 난 물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납치돼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결코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주가 되면 이런 점은 있어요. 이것이 무다. 아버지가 혈압이 좀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저걸 가지고 혈강사다 하면 안 돼요. 동시에 갑이면 형이 혈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래서 저거다 라고 하면 사주 공부를 자꾸 미신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말을 해줘야 돼요. 하여간 백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징도 대부분 거의 다가 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용어 아시다는 분들이 당신 사주에는 괴강이 있고 백호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있으면 남편이 갈 거야. 아니면 누가 갈 거야. 하늘로 갈 거야 하거든요. 세상에 전국의 사주를 봐주고 다 비교해보면요. 이거 맞을 확률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약하신 분들이 가서 이렇고 이러니까 잘못된다면 겁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자 그래요. 살을 푼대요. 수학 공식을 푼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아니면 영문이 있는데 가로넣기해서 영문 넣기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학도 하는데 뭘 푼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러면 풀어가지고 살이 없게 만드느냐? 아니죠. 마음 자세예요. 아까 같은 괴강인 경우에는 자기 머리가 되게 뛰어나지만은 상대 배우자한테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습관을 좀 기르면 돼요. 대충 고개 숙이고 그래 맞다 하고 좀 상대방 기운만 좀 띄워주면 되거든요. 그 자세 하나면 살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한 1000배의 효과가 와요. 말 한마디에. 두 번째 이제 그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12지지 신살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만세력 보면 나오는데 거의 다 핵심은 이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 연지가 띠지요. 요 띠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뭐 5가 있으면, 여기에 5가 있으면 요건 제 쌀이다. 다툼수요. 그 다음에 5가 연지에, 일지에 5가 있고 차가 있으면 이것도 제 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맞냐. 사주의 핵심은 띠로 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당사주에서 묻어온 얘기예요. 그럼 이걸 지우고 보면 요거 하나는 맞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래서 재산이 왔으니까 산엄하고 소위 소송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다 치자고요. 근데 소송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죠. 왜 아니냐. 용신하고 비교해서 판별을 해야 돼요. 용신하고 비교해서 그때 운이 좋을 때라면 당신은 남들과 다투진 않지만 뭔지 모를 다툼이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돼요. 그런데 용신과 관계에서 나쁘다 이러면 당신은 엉뚱하게 소송권 생겨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또 망신수가 있어요. 망신을 당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연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지는 그나마 좀 맞아요. 망신수가 있어도 나는 이제 내년에 망신 당할까라고 했다 치자고요. 근데 망신 정말 당하냐?
달리 말하면요. 운이 좋을 때는 인기인이 돼요. 운이 나쁘면 정말 망신당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년에 망신수가 있으니까 뭐 해라. 이거 아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망신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름 더 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뭐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어떤 상문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상복 입고 가는 거예요. 상문이 있지만은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요. 대개가 하나로만 판단하는 습관을 하여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만세를 보시면서 12시 신사 보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일지가 이거니까 1월 달에 어떻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이 왔어요. 역마다. 1월 달엔 당신은 역마가 와서 사방 분주하게 일하겠다. 지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게 맞느냐? 아니죠. 여기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달에 당신은 여행 떠날 거다. 그 다음에 뭐 2월 가면은 묘가 왔으니까, 아니, 1월 달이 아니 신이 왔으면요. 1월 신월 되면 당신은 여행 다닌다. 그 다음에 묘월 오면은 당신은 함지살이니까 함지라해서 일종의 이제 그 목욕 비슷한 건데 여자 문제가 참 복잡해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요.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좀 뛰어난 게 될 수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게 뛰어나지 보면 발전되잖아요. 사주로 보다 보면은 모든 예술가는 다 뭐 바람둥이래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반대로 사이코 같은 분도 있어요. 막 하나 몰두해 사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너무 단편으로 하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러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올 수 있는 게, 한 예로 이제, 그런 게 천살. 그래서 오해, 축이 오면 천살에서 하늘에서 뭔가 살이 내려와서 잘못된다. 이러니까 당신은 꼭 이 종이 쪼가리를 붙여 다녀야 돼.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666 숫자가 있고 하늘에서 뭐 쫙 그래서 뭐 박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로 오는 달은 저는 다 지나갔는데 아니 천살이 와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꽂히나요? 아니고 해봤자 겨우 경미한 사고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또 다 피해가요. 하나만 보고 다 판단하는 것을 좀 버려야죠. 이래서 12의 지지 신사를 굳이 보되 연지를 기준으로 띠를 가지고 보는 것 좀 버려야 돼요. 아침마다 이제 그 신문 보면은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다가 띠를 가지고 한 얘기란 말이죠. 이걸로 분석하면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맨날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나마 이거 일지는 그나마 조금은 맞겠다 싶은 거지 다 맞는 건 역시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신문에 가지고 오늘의 운세에서 매일 보는 거 습관은 버리세요, 이거. 사실은 용신과 비교해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지. 이 말도 이 말 같고 저도 저 말 같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살에 대해서 괜히 겁나잖아요. 살 그러면요 괜히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은 게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겁나가니까 살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살 강의할 때 살살 할까 하다가 오늘 막 하는데 살 풀어봤자요 돈만 들어가요. 또 하나의 핵심은 사주에는 살이라는 게 없는 사주가 없어요. 모든 사주에는 적어보면 이렇게요. 이 밑에 무수한 살들이 있고요. 여기도 막 살이 있고 여기도 살. 다 살이에요. 여기에는 당사주에서 온 살도 있고 별별 살이 다 많은 거죠. 이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얘는 농화다.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얘는 수화마비다. 무조건 이런 판단. 또 얘는 여기에 기문 관살이 있어서 얘는 미친 애다. 이런 얘기들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살을 다 풀려면 요번에는 요거 풀어주세요. 다음엔 요거 푸세요. 다음엔 이거 푸세요. 다 풀다 보면요. 이거 한번 살을 다 붙이면 진짜 한 70개 돼요. 1년에 한 개 풀어도 한 70개 풀겠네, 이거요. 또 매년 오는 살 또 풀고. 그러니까 살은 못 푼다. 살은 그냥 공식에서 사주라는 단어에서 쓸 때의
어떤 호칭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려 쓰면 안 되고 그냥 어떤 패턴인데 그걸 너무 겁먹게 쓴 거죠. 그래서 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주가 일종의 혹세무민이 됐죠. 공부를 얼마 안 하시고 당신은 먼 살 있으니까 요거 풀어야 돼 하면요. 왜 푸는데요? 이거 있으면 누가 죽어 하거든요. 또 당신은 요거 안 풀면 애 못 낳아 이러거든요. 가뜩이나 애도 못 낳아가지고 가슴 아픈데 애 못 낳으면 당장 병원 보내거나 아니면 한의원 보내거나 아니면 언제 애를 잘 낳을 수 있지 그거 좀 도와주면 되지. 당신은 애 못 낳아 이러면 그러니까 다 못 풀어. 풀면 되나요? 아유 10명 중 1명은 될 수 있어요. 왜 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걸 해야지만 풀린다 하면요. 신념이 있으니까 일종의 종교 비슷하게요. 나는 뭐든지 다 있고 이것만 믿으면 돼. 이런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친 거지 남이 풀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무조건 나을 거야 라는 판단하에 저거만 풀면 뭐가 될 거야. 이런 판단, 어떤 착각이 자기를 신뢰를 줘가지고 나는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